예, 시작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진단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슬라이드 화면으로 바꿨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예, 어젠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어젠다에는 진단 개발 프로세스 1.0부터 3.0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OEM 패키지, 그리고 국내 OEM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 개발 프로세스 1.0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1.0, 2.0, 3.0으로 나눈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오면서 그동안 요구돼 왔던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1.0, 2.0, 3.0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본 것입니다. 먼저 1.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툴 체인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 OEM 사양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시스템 사양서를 만들고 ECU 디자인하는 과정이 서로 끊어져 있는 거죠. 여기 번개 표시가 있는데 이건 끊어져 있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 공정이 뒷 공정하고 끊어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일반 문서를 기준으로 일을 했죠. 그 워드 문서 같은 거 그런 걸로 일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고 있는 각 공정 하나하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공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ECU에 대한 진단을 정의를 했으면 ECU의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게 되죠. ECU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게 되고 그 ECU 소프트웨어 중에는 진단에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CU가 진단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ECU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차량 전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정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 단계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에 진단 기능을 이렇게 하자라고 구현을 했지만 그것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냥 반영되는 게 아니라 ECU를 개발을 한 늦은 단계, 뒷단계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잘 구현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종종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산 쪽에 들어가서 양산된 차량들을 진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진단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경우라든가 혹은 원하지 않는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었죠. 과거에.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도 내가 무엇을 개발을 하겠다, 어떤 거를 진단을 항목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진단 테스트 시스템에도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툴 체인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문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테스트 시스템에서 종종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CU라든가 차량을 진단을 할 때 온전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일을 하다 보면은 흔히 발생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requirement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콰이어먼트가 변경이 된다거나 리콰이어먼트가 빠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동일한 리콰이어먼트를 반복한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예,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가장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단점들이 이제 옛날 개발 프로세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개선된 이제 개발 프로세스 2.0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만 보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1.0하고 2.0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슬라이드를 좀 빨리 넘겨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1.0의 이 V 사이클 가운데에는 1.0 단계에서는 이제 뭐가 없었는데 2.0 단계에서는 V 사이클 가운데에 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이제 CDD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 포맷이 있고 ODX라고 하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두 종류의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공정들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OEM 측에서 하는 일은 이제 어떤 사양서, 리콰이어먼트를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사양서를 일반 문서로 넘겨주기보다는 이렇게 진단 DB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진단 DB를 만들려면 그에 걸맞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C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델라 스튜디오 같은 툴을 이용을 하고요. ODX 같은 경우는 ODX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진단 DB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 DB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진단 DB가 어디에서도 활용이 되냐면 ECU의 소프트웨어를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자동 생성할 때에도 이 진단 DB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 DB는 진단에 관련된 파라미터나 데이터나 진단 서비스, 그다음 혹은 진단 프로토콜, UDS 같은 프로토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진단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툴이 이 진단 DB를 그대로 불러들인 다음에 진단 DB가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ECU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리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동일한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공정들이 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진단 DB를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 DB를 각 공정에서 요구되는 툴들이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진단 업무를 하시게 될 때 어떤 진단 DB가 있으면은 그 진단 DB를 활용할 수 있는 툴 체인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처음에 왼쪽에 있는 화살표 구간은 진단 사양서를 만들고 그 설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약 노란색 비슷한 구간은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간은 말 그대로 SOP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였던 그 1.0 단계에서는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양서 만드는 데 들어가 있었죠. 실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좀 내포를 하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2.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 분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진단 DB라고 했는데 진단 DB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표준에 따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제 표준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인데요. UDS 프로토콜이 지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에다가 OEM이 나는 이 서비스를 이런 형태로 쓰겠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OEM 진단 사양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단 사양도 그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에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 세션 체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OEM은 이 ECU가 동작하는 진단 모드를 디폴트 세션,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세션 두 개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OEM은 디폴트 세션, 익스텐디드 세션, 프로그래밍 세션, 시큐리티 세션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OEM마다 가지고 있는 사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진단 DB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그노스틱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노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진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인 거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것들도 하고 있냐면 어떤 ECU에 센서들이 여러 종류가 붙으니까 그 센서가 잘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해놓기도 하거든요. 소위 DID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DID를 읽고 쓰고 또 어떤 특정 하드웨어 포트를 스티뮬레이션을 줘가지고 에러를 유발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다이그노스틱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에서 ECU에서 진단 데이터라고 하면은 ECU의 소프트웨어 넘버라든가 하드웨어 시리얼 넘버라든가 하드웨어 파트 넘버 혹은 서플라이어 정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진단 데이터라고 하는데 진단 데이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ECU나 ECU의 소프트웨어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또 베리언트 코드 값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그 지역에서만 활성화되게 하려면 베리언트 코드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진단 데이터, 베리언트 코드에 해당되는 진단 데이터를 정의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DB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템플릿에 ECU에 고유한 진단 데이터를 추가해서 ECU의 진단 DB 파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거는 어찌됐건 진단 DB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데이터를 내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고 ECU마다 독특하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데이터만 이 템플릿에 추가를 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내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데이터만 추가를 하면 완전한 진단 DB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고 ECU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데이터만 추가를 한다는 그런 컨셉인 거죠. 보통 ECU만의 특별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TC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진단 DB가 만들어지면 업데이트라든가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이나 코드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문서 작업이라든가 테스트 시스템, 파라미터리제이션, 진단 검증 이런 과정에서도 진단 DB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단 DB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각 공정별로 이 진단 DB를 인식할 수 있는 툴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니까 툴 체인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진단 업무 프로세스를 내가 갖출 수가 있죠. 지금 이 슬라이드는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에 따라서 툴 체인을 갖추고 진단 DB를 사용을 하고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OEM 측에서 얻었던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이전에는 requirement나 테스트를 하는데 4라고 하는 멤먼스가 소요가 됐다면 이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시간이 한 0.5 멤먼스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왜냐하면 이런 임플리멘테이션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멤버스가 요구되는데요.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7이 들어갔다면 프로세스를 갖춘 다음에는 한 1 정도, 7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캔델라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캔델라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의 진단 DB와 그다음에 진단 툴 체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많은 업체들이 이 캔델라 어프로치를 이용을 해서 진단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 개발 프로세스 2.0까지 살펴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업체들이 조금 더 자동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진단 개발 프로세스 3.0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 개발 프로세스 3.0의 특징은 뭐냐면 이 OEM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개발 프로세스 2.0에다가 어떤 특정 OEM이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OEM은 자신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네트워크 동작 사양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둠으로써 모든 서플라이어라든가 그 OEM의 다른 팀들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M들은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 패키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할 내용이 100개면 100개, 뭐 200개면 200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내용 자체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두면 OEM이 서플라이어한테 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서플라이어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서플라이어는 각자 나름대로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 패키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 OEM 패키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패키지, 진단 테스트 패키지, 리프로그래밍 패키지. 리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OEM은 리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이미 정해두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방식이라는 게 한 OEM이 방식 A, 방식 B, 방식 C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플래싱하는 사양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플래싱하는 방식은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도 미리 만들어 두죠. 그거를 서플라이어하고 이제 교환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여러 OEM들이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OEM 전용 패키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 진단 개발 프로세스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이 시뮬레이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양서대로 내가 구현하는 공정. 근데 구현 전 단계에서 구현 전에 구현을 하려면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 하드웨어 수정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진단 테스트 패키지는 말 그대로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쪽 공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서플라이어도 이 진단 테스트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OEM도 진단 테스트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는 보통 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이 공정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ECU의 기능을 구현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은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간단하게 버튼 한번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갖춰두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산 단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차량 조립된 상태에서 그 주행 시험을 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런 OEM 패키지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진단 툴 체인에 맞는 OEM 패키지를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혹은 그 진단 테스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 리프로그래밍 패키지 같은 경우에 각 공정에 해당되는 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툴들이 그런 패키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패키지는 캐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테스트 패키지는 디바라고 하는 툴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는 V플래시라고 하는 툴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OEM 패키지이기 때문에 OEM 사양을 적용한 통일된 패키지인 거죠. 그래서 OEM하고 서플라이어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쩌면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발자가 테스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이제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OEM의 OEM의 패키지를 사용을 한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GM사에서 GM 오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벡터의 디바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GM의 진단 테스트 패키지를 디바에서 그대로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개의 ECU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왼쪽 세로축이 테스팅 에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 ECU 1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 테스트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5시간이 걸렸다면 디바 테스트 패키지를 이용했을 때는 한 뭐 11시간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한 4배 이상이 줄어든 거죠. 그 전체적으로 12개의 ECU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간을 또 비용 이렇게 나눠보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도 GM하고 저희 벡터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GM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 글로벌 B 이런 이름으로 사양서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글로벌 A였다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B라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 때 디바를 이용한 테스트 패키지를 사용을 했었고요. 글로벌 B에서도 디바를 이용한 테스트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은 서플라이어들에게 이 디바를 사용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OEM이나 서플라이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개발 프로세스들을 어떤 단계별 시간에 따른 발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러면 OEM 패키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OEM 패키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패키지, 진단에 관련돼 가지고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패키지화한 TP 패키지가 같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진단 테스트 패키지입니다. 이 테스트 패키지는 프로토콜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진단 기능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리프로그래밍 시험도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프로그래밍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단 DB가 이제 ODX라는 게 나와서 기존에 CDD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CDD를 ODX로 또는 ODX를 CDD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패키지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벡터는 이런 요구 사항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패키지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OEM이랑 일을 하신다 할 때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뮬레이션 패키지입니다. 캐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바라고 하는 툴은 진단, ECU가 가지고 있는 진단 기능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툴인데요. 이 디바를 이용한 OEM 패키지를 만든 배경을 보면 테스트를 좀 자동화하고 쉬운 업데이트, 그러니까 테스트를 좀 쉽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디바를 이용한 테스트 패키지를 만들게 됐죠. 지금 슬라이드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로 이제 피아트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피아트사에서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테스트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도 있게 해주고 테스트 종류별로 테스트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디바가 제공하는 기본 테스트 항목이 있고 OEM 전용 테스트 항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바는 OEM 전용 테스트 항목이 없으면 기본 테스트 항목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부분, 진단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DTC 테스트라든가 플래싱 관련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예. 디바 OE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디바가 있습니다. 디바가 진단 DB를 불러드리게 되죠.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DBC 파일도 불러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 테스트를 할 때는 하드웨어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OEM 전용 테스트 항목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디바가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만들어낸 테스트 모듈을 캐노 쪽으로 가지고 와서 자동 실행을 하면 리포트까지 만들어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시에 관련된 템플릿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플래싱을 하려면 두 가지를 구현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프로토콜, 진단 프로토콜 중에 어떤 진단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 또 하나는 이 OEM이 시퀀스의 조합을, 그 진단 서비스의 조합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OEM이 갖고 있는 플래싱 시퀀스죠. 따라서 진단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진단 시퀀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플래싱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M마다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훨씬 간단하니까요. 이미 이 두 가지가 OEM A는 OEM A형 템플릿, OEM B는 OEM B형 템플릿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한 개의 툴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툴에서 여러 OEM의 시퀀스를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플래시라고 하는 툴에서 OEM이 가지고 있는 진단 프로토콜과 플래싱 시퀀스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개발하는 데이터를 플래시웨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V플래시 안에 넣게 되면 이 V플래시로 어떤 ECU든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 GM 템플릿이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 템플릿이 있고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르노용 템플릿이 있고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쌍용용 템플릿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V플래시 안에서 불러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이 데이터, 헥사 파일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V플래시 안에서 선택을 해주면 그리고 플래싱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플래싱이 되죠. 예,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V플래시는 여러 종류의 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AN-FD, K-line, LIN, FlexRay, Ethernet, DuIP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 데이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환을 하는 예를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가 CDD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OEM이 ODX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OEM한테 ODX를 제출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ODX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CDD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CDD를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ODX CDD에다가 캔델라 스튜디오가 ODX를 그대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DX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캔델라 스튜디오가 CDD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업데이트된 CDD가 나오게 되고 이 CDD를 기반으로 내가 해왔던 공정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 툴 체인을 재활용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업무를 다 마치게 되면은 OEM이 가지고 있는 오소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OEM이 요구하는 ODX 사양에 맞는 ODX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OEM이 요구하는 ODX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이 ODX 파일을 OEM에 제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OEM용 익스포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이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벡터도 그런 요구에 대응을 해서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현대자동차용 ODX 익스포트 플러그인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캔델라 스튜디오를 구매를 하시고 이 현대자동차용 ODX 익스포트 플러그인을 구매하시면 간단한 절차,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용 오소링 가이드라인 템플릿, 이거는 현대자동차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PDX 파일을 불러드리고 여기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Run Export를 수행을 하면 현대자동차용 ODX 오소링 가이드라인에 맞는 ODX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테스트를 이미 마쳤거든요. 그래서 변환되는 파일이 ODX 오소링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 OEM 패키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용으로는 ODX 익스포트 플러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시큐어 액세스 기능을 차량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액세스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툴과 플래싱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벡터도 인디고하고 V플래시 툴에 이 시큐어 액세스를 적용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용 V플래시 템플릿도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용 진단 DB 템플릿 CDDT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용 패키지를 보면 V플래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DB 템플릿 CDDT가 있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캔델라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진단 사양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ODX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ODX 사양을 ODX 파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로 ODX 파일이나 CDD 파일이 나오게 되죠. 이 ODX 파일이나 CDD 파일을 마이크로사라고 하는 툴이 오토사에 부합하는 진단 소스 코드로 자동으로 만들어내 줍니다. 그리고 플래싱을 할 때도 이 진단 DB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테스트나 진단 검증을 할 때도 이 진단 DB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을 조립을 한 다음에 차량 레벨에서 각 ECU의 상태라든가 차량 동작 상태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디고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진단 DB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진단 프로세스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공정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 질문 있으면 하시죠.